우리는 기술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기술일까요? 아니면 지혜일까요? 고종문 박사의 저서 역사를 이어온 75인의 지혜는 인류 문명을 바꾼 인물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왜 어떤 시대에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해 세상을 바꾸고 어떤 시대에는 혼란만 반복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과 초연결 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 삶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지혜는 부족하고 연결은 늘었지만 신뢰는 줄어든 것이 우리 시대의 파라독스입니다. 이러한 혼란은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와도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그 시기, 정치적 격변과 가치의 붕괴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세상이 아닌 우리 내면을 향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가 던진 단 하나의 질문, 백슬래시사인 너 자신을 알라 백슬래시사인은 서양 철학의 위대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동양에서도 끝없는 전쟁이 이어지던 춘추전국 시대라는 거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혼란 속에서 공자는 인간 사이의 신뢰와 도덕이 사회를 지탱하는 뿌리임을 강조했습니다. 플라톤은 우리가 진실이 아니라 그림자를 보고 살고 있다고 경고하며 진짜 현실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노자는 세상이 복잡해질수록 인간은 인위적인 것을 버리고 자연의 흐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렇다면 인류의 지혜는 과연 어떻게 형성되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책의 핵심 통찰은 명확합니다. 문명은 눈에 보이는 기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혜에 의해 발전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혜의 시작이 백슬래시사인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 백슬래시사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때 배움이 시작됩니다. 공자는 사회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인간 사이의 신뢰와 도덕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각자의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플라톤은 진짜 현실을 보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이 곧 혁신의 시작입니다. 노자는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것이 결국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유연함이 가장 큰 힘인 셈이죠. 시대와 장소는 달랐지만 그들의 메시지는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혁신은 외부가 아닌 인간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현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백슬래시사인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백슬래시사인은 그 고백이 철학의 출발이 되었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태도는 서양 철학이 수천 년 동안 발전할 수 있었던 강력한 원동력이었습니다. 공자는 전쟁과 권력 다툼 속에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와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질서라고 믿었죠. 그의 가르침은 2000년 넘게 동아시아 사회의 중심이 되어 우리 삶의 태도를 결정해왔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 만든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이 통찰은 가짜 뉴스와 알고리즘이 우리를 가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하고 유효한 메시지입니다. 노자는 흐르는 물을 최고의 스승으로 보았습니다.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는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정한 힘이 어디서 오는지 설명했습니다. 이 책이 전달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모든 문명의 비약적인 발전은 항상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 속 위대한 인물들은 기존의 답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을 향해 전혀 새로운 질문을 던졌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들이 결국 철학을 만들고 과학을 만들고 오늘날의 모든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가 얻게 될 변화는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 속 인물들을 통해
지혜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게 됩니다.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류가 어떤 고민을 거쳐 여기까지 왔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위대한 사상들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사회와 문명을 바꾼 실질적인 힘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이 어떻게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어떻게 세상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셋째, 독자 자신이 세상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인물들처럼 여러분도 자신만의 질문을 통해 주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책이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문명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한 사람의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 작은 질문 하나가 불씨가 되어 인류 문명이라는 거대한 등불을 밝혀왔습니다. 우리는 기술의 편리함 속에 안주하기보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지금 당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소크라테스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질문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공자가 말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고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플라톤의 조언처럼 눈앞에 보이는 그림자에 휘둘리지 말고 그 이면의 진실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때로는 노자처럼 삶의 속도를 늦추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이 75인의 지혜는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류가 쌓아온 수천 년의 지혜는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가 발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 하나가 새로운 문명을 설계하는 첫 번째 선이 될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말고 질문하십시오. 문명을 바꾸는 변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고종문 박사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지혜의 흐름 속에 동참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길 바랐습니다. 기술이 인간을 소외시키지 않고 지혜가 우리를 이끄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책 속에 담긴 수많은 사례와 보석 같은 문장들을 직접 만나보십시오. 당신의 삶에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단순히 읽는 것에 그치지 말고 깊이 생각하고 자신만의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75인의 위대한 지혜를 통해 문명을 바꾸는 질문의 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역사 속 위인들이 남긴 지혜의 횃불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불꽃을 꺼트리지 마세요.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질문이 떠오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지혜는 나눌수록 커집니다. 역사를 이어온 75인의 지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혜는 영원하다. 고종문 박사.